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기술주 주도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4%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민간 가상화폐가 금융체계 위협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NBC는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 이후 다우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의 MGM 스튜디오 인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인베이스 매수 의견을 밝히며 목표가를 $306로 제시했습니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임상시험 개시를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자국민에 대해서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핵 합의 보건회의론에 국제유가 가격이 3.9% 급등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한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기 재개조와 함께 기술주들이 강세를 이끌면서 오늘 다우지수가 180포인트 넘게 상승했고요. 여기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4%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테슬라까지도 4% 넘게 급등을 하면서 $600 회복했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움직임을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4% 올랐고 S&P 500 지수는 0.99%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41%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주시한 가운데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6%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비트코인의 가격이 15% 넘게 반등하며 39,000달러대까지 올라선 가운데 최근 약세를 보이던 기술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으며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세가 확연히 꺾이며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을 기준으로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6천 명으로 집계되며 1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항공주와 크루즈 등 경제 재개 수혜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유틸리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주가 가장 많이 오르며 선전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오늘 기술주의 강세 속에 팡주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작사로 유명한 MGM 스튜디오에 대한 $90억 규모의 인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아마존은 1%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오르는 등 반도체주들도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도 4% 넘게 상승했습니다. CNBC는 엔비디아의 4대1 주식 분할 발표가 다우지수의 편입을 노린 결정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버진 갤럭틱도 보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지난 주말에 유인 우주선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번스타인은 버진 갤럭틱에 대한 목표가를 $27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 장에서 주가는 27%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니오는 제조 협력사인 중국의 장화이 자동차 업체와 파트너십을 3년 연장해 차량 생산 규모를 2배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월간 생산량이 2만 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늘장 니오는 5%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이날 웰스파고는 테슬라에 대한 비중 유지 투자 의견과 목표가 $590를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출하량이 주가 상승을 지지할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과 경쟁 심화 속 장기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당국의 오토파일럿 관련 규제 가능성은 리스크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날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종목 커버를 시작하며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코인베이스의 단기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가 $306를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코인베이스는 0.4%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인 팔란티어는 미국 공군 및 우주군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3,250만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1분기 포트폴리오를 크게 조정하면서 팔란티어와 텔라닥의 지분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비욘드미트는 번스타인이 경제 재개가 확대되면서 비욘드미트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2단계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10%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AMC 엔터테인먼트는 최대 주주인 중국의 다롄 완다 그룹이 보유 지분 대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SEC에 따르면 다롄 완다는 약 4억 3천만 달러 규모의 304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장 AMC의 주가는 13%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더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모더나는 올해 3분기부터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도 코로나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장 주가는 1.6%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기술주가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대부분 올랐습니다. 영국 증시는 0.48% 상승했고 프랑스 깍크 지수는 0.35% 올랐습니다. 오늘 독일 증시는 휴장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의 핵 합의 복원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진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3.7% 오른 65달러 선에, 그리고 브렌트유는 2.9% 상승한 68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였고 달러도 다시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4% 오른 1,88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시기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에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희 캐스터, 오늘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자세한 사항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로 휘청이던 뉴욕 증시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반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최근 가상화폐 시장과 강한 커플링을 보이고 있는 기술주가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물가 상승 우려도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이 나왔는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네일 시어링 전략가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은 대규모 부양책으로 물가 상승의 위험이 더 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브레이너드 연준이사는 물가 압력이 일시적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유지했는데요. 이날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그는 최근 높아진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시작 당시 도달했던 저점에서 물가가 회복되고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소된 뒤에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경제 회복의 중간에 있다라며 이 때문에 향후 몇 개월 동안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대규모 부양책이 사람들의 수요를 끌어들이면서 물가 상승을 유발했다라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물가 압력이 계속 목표치를 초과해서 움직인다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낮출 방안도 가지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밖에 브레이너드 이사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잠시 뒤에 가상화폐 시장 전망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급등을 하면서 4만 달러 선에 지금 도착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박찬희 외신캐스터와 다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는 분야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미국이 새로운 대응 비용을 제시했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어떤 발표가 전해졌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일환으로 관련 비용을 기존보다 2배 높은 1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 허리케인 시즌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하기 직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기후변화 대응 비용이 특히 소외된 지역에 할당될 예정이라면서 허리케인이나 홍수, 산불과 같은 재난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기후와 관련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미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재난 건수만 해도 22개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약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주말 사이 막을 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선진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나사를 통한 기후변화 프로젝트도 공개했는데요. 기후변화를 추적하고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차세대 기후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향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30일에는 서울에서 2021 P4G 제2차 정상회의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해 탄소 중립 등 환경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일환으로 관련 비용을 2배 이상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짚어봤고요. 세 번째 뉴스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새벽에 속보로 나왔던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전해졌던 이슈였는데요. 아마존이 MGM 스튜디오를 인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속보 내용 함께 살펴보죠. 네, 아마존이 영화 스튜디오 MGM 홀딩스에 대한 인수 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번 인수 발표가 이르면 현지 시간 화요일에 공개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인수 금액은 약 85억에서 90억 달러 사이일 거라면서 아마존이 2017년 홀푸드를 137억 달러에 인수한 이래 가장 큰 규모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이 크게 확대된 바 있는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엔 최근 스트리밍 사업 강화 계획을 공개하면서 스트리밍 시장 경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이번 인수 계획 역시 이런 경쟁사들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MGM 홀딩스가 007 시리즈나 로키 같은 유명 영화들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를 통해 아마존 프라임의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수 작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존이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을 인수해온 만큼 특정 플랫폼에 대한 독점력이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이 1998년 이후에 인수한 기업만 해도 최소 111개에 이르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에 경쟁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인수 대상인 MGM 홀딩스는 몇 년 전부터 계약 대상을 찾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극장가 침체가 장기화되자 매각 결정을 내렸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애플과의 계약을 추진 중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아마존과의 계약이 양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이번 인수 발표가 기대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AT&T가 디스커버리와의 합병을 추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T&T의 주가가 일주일 사이에 무려 7%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스트리밍 업계의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오늘 아마존의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박찬희 외신캐스터가 가상화폐에 관련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해줬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회복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관련 사안들 어떤 내용들 짚어보면 좋겠습니까? 네, 지난 주말 18%나 폭락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5%나 급등하면서 39,000달러까지 회복했는데요. 최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월가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말했고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는 현재 초저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결국 사람들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금과 같은 다른 자산에 투자할 거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보다 진지하게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할 때라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306달러의 목표가와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규제에 따른 극심한 변동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가상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기사를 보면 그는 코인데스크 컨퍼런스에서 민간 가상화폐가 결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민간 가상화폐는 위험 운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연준의 디지털 달러를 위한 노력은 금융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여러 국가들이 국가 간 결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인 CBDC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CBDC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주에 파월 의장도 CBDC에 대해서 연준의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이번 여름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간밤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또다시 머스크의 트윗이 불을 뿜었습니다. 조금 전 머스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도치코인에 대해서 각각 트윗을 올렸는데요. 자신이 북미 비트코인 채굴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이들은 친환경적인 채굴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라고 올렸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환경 문제로 비트코인 채굴을 규제하겠다고 한 것을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치코인에 대해서는 도치코인의 개발을 원한다면 아이디어를 보내달라라며 레딧의 도치코인 계정을 태그했는데요. 머스크의 트윗 이후 도치코인은 순간적으로 5%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도치코인은 18% 급등한 0.35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3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 역시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상화폐 가격이 검은 수요일을 맞이했을 때 캐시 우드가 블룸버그 TV와에서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태양광을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에 만약에 태양광이 사용이 된다면 큰 변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었는데 지금 머스크가 속보로 나왔던 트위터에 의하면 친환경적인 채굴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아마 두 사람의 빅픽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고요. 비트코인 가격 지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망들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 뉴스까지 체크해 보시죠. 펠로톤이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았던 이후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오하이오 공장에 무려 4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소폭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홍성진 캐스터, 어떤 투자 계획들이 전해졌습니까? 네, 펠로톤이 미국 내 첫 제조 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CNBC에 따르면 펠로톤은 오하이오 지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 약 4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전했는데요. 자사 제품 중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이클 상품과 하이엔드 트레드밀에 대한 생산 가속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펠로톤은 올 여름부터 건설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는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약 2,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00만 평피트에 달하는 이 공장에는 펠로톤의 제조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사무실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이와 관련해 펠로톤의 공동 창업자 존 폴리도 입을 열었습니다. 존 폴리는 인터뷰에서 이번 투자 계획을 수년 동안 고민해왔다면서 세계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피트니스의 미래라고 믿는다면서 이번 투자 계획도 이 같은 비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펠로톤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12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훌쩍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트레드밀 사고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초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 계획을 통해 앞으로 제품 공급 속도가 개선되면 펠로톤의 매출 및 전망도 많이 나아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박찬희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IB들이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과 섹터에 대한 정리 들어보겠습니다. 전간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은행의 전문가들이 성공을 위한 전략을 가진 회사들이라며 유망하게 보는 기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래피드7입니다. 사이버 안보 분야 리더격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투자은행 리드햄이 매수 의견을 내놨는데요. 고객당 연간 고정 매출 성장률이 17%인데다 고객 성장 속도 자체도 두 자릿수를 보이며 이달 초 실적에서 기업 성장 가능성을 잘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경쟁 업체들에 비해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툴을 제공하는 것이 래피드7의 경쟁력이라고 봤습니다. 올해 주가가 9% 이상 하락했지만 리드햄은 이를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통신 케이블 업체 차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선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주가가 조금 오른 상태지만 아직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에서는 차더 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 가격을 경쟁력으로 하여 광대역 통신망 보급률을 높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엠러비는 모바일 앱 개발 회사입니다. 시티은행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보냈는데요. 게이밍과 광고 기술 사업으로 기업 현금 흐름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봤고요. 지난주 발표한 실적은 다소 엇갈렸지만 여전히 1,1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을 잘 이용하고 있다며 이 종목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건설 공급품 도매 유통회사인 패스널입니다. 투자은행 배열드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동안 침체기마다 항상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재고 관리나 현장 솔루션 면에서 우수하다고 보고 내년 실적은 더 좋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양한 필수 소비재 판매업체 프록터앤갬블, P&G에 대해서는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냈습니다. 다만 P&G는 올해 들어 주가 1%가량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투자은행들이 유망하게 보는 5기업들 알아봤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